1980년 1월 1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1980년 1월 18일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가 내란 방조죄로 구속된 날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면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 측이 기습적으로 정승화를 연행했고요. 정승화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공범으로 몰려서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하루아침에 육군 최고지휘관에서 이등병으로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별 넷입니다. 별 넷.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정승화 대장. 이걸 이제 별 둘. 전두환 소장이 총과 칼로 연행을 한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런 하극상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1979년 10월 26일 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후에 최규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자동적으로 계엄사령관이 되고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김재규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마치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거침없이 권력을 행사해요. 군 검찰뿐 아니라 경찰, 검찰, 중앙정보부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중앙정부 부처 차관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서 현안 보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야. 네,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낮은 전두환이 월권을 이렇게 점점 행사하고 있으니까 참모총장인 정승화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이용해서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군 조직에 사조직이 있었어요. 하나회라고 하는 것. 이 하나회가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인사 개편으로 하나회 장교들을 축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종장교 출신이었던 비하나회 장태환 소장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해서 하나회 측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회 측에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전두환 자천 소문이 떠들고 이러면서 대비책을 만들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또 기존 육군 지도부였던 정승화 세력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아마 이 소식을 두고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전두환이 그냥 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한 발 빨리 움직여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뒤에 군부를 장악할 하극상을 계획을 합니다. 뒤에 노태우의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은 이미 11월 초에 정승화 총장을 체포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체포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승화가 12.6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한 것을 문제 삼기로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으니까 김재규와 공모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를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네.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전두환 소장이 대통령을 찾아가죠. 네, 1979년 12월 10일 저녁에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면서 동시에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정승화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경복궁 옆에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이라고 한 곳에 하나회 인사들이 전부 결집을 해요. 그리고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군대를 보내서 정승화를 제압하고 납치를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육군 참모총장 이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구했는데요.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수사 과정의 단순 진술만으로는 절대 정승화 체포에 동의할 수 없다. 합동수사본부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재가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육군 참모총장하고 보안사령관, 대통령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국방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국방장관 어디가 있었습니까? 노재현 네. 국방장관. 그 당시 국방장관인 노재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인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정승화 참모총장 연행할 때 총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건 거의 쿠데타 상황이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국방부 장관이 도망을 가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예요. 한미연합군 사령부로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뒤늦게 국방부로 와서는 거기에서 반란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자, 노재현이 하나회 압력으로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서명을 했고 이걸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게 들이미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체포를 재가할 수밖에 없었죠. 네, 결국 정승화 참모총장이 체포되고 나서 하나회가 완전 권력을 장악을 하죠. 네.
사건 이후 하나회가 대한민국의 군권을 모두 장악을 했고요. 이것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광주 민주항쟁을 촉발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군부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최규하도 신군부의 하해 압박에 이어서 이 같은 해 8월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 한 달 뒤인 1980년 9월에 전두환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전두환은 1988년 2월부터 7년 동안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해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12.12 사건의 공범이죠. 노태우가 1988년 2월부터 제13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럼 체포됐던 정승화 총장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네, 거의 납치예요. 납치당한 정승화 총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요. 이 강도 높은 조사라는 건 되게 고문을 고문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끌려간 곳에 고문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가 날 고문할 모양인데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고문을 당할 수는 없다. 고문을 당하더라도 사표를 낸 뒤에 당하겠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놈의 XX가 아직도 자기가 참모총장인 줄 아나? 라는 대꾸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정승화 참모총장의 까마득한 부하예요. 역시 군인이었어요. 하극상이죠. 이후 정승환 군사재판에서 내란 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무려 17계급 강등이었습니다. 1980년 6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이 됐고 1981년에 사면 복권됐지만 군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최종 선고되면서 18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전두환 네. 노태우는 김영삼 정부에 와서 12.12 군사 반란 주동자로 체포돼서 그때 재판을 받은 거고요. 네, 1996년 12월 16일 이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으로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으로 최종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1997년 12월 22일 특별 사면으로 모두 석방이 됐어요. 12.12 이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도 다 만족스럽게 완료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